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이야, 아, 너무 작다. 이거 그냥 먹게 되겠네. 그냥 먹는 거지 이거. 100%지. 어때요? 정말로 입자가 작아 보이죠? 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바람과 물에 의해서 플라스틱 표면이 깎이면서 지름 5mm 미만의 작은 알갱이로 부서진 건데요. 이게 최악일 것 같은데. 플라스틱이 이렇게 크기가 작아지면 어디든 침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알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이 2005년에는 약 16조 개에서 2019년에 약 171개조로 14년 만에 10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조단이. 총무게는 무려 230톤에 달한다고 추정합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뿐 아니라 토양에서도 심각한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토양에서. 그럼 토양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이 과연 뭘까요? 비닐 아니야 비닐? 비닐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건 바로 잡초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농업용 멀칭 필름이라는 건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조사해 봤더니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멀칭 필름이나 농업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양이 무려 1,25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농업용 플라스틱은 약 50% 정도가 사용 후 수거가 되지 않아서 자연에 버려지고 있는데요. 아, 그대로 토양에. 시간이 지나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토양에 스며들고 결국 농작물에 영향을 주게 되죠. 혹시 그럼 이거는 우리가 먹는 그 먹거리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땅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렇게 뿌리를 타고 식물 안으로 침투하게 되는데 식물 내부의 모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식물 속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저게 검은 점 같은 게 플라스틱이에요? 네, 이 까만 점들이 다 미세 말도 안 플라스틱입니다. 돼. 미세 플라스틱은 줄기를 타고 잎이나 열매로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먹는 상추 쌈 같은 데도 들어갈 수 네. 있겠네요, 충분히.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이게 있죠. 상추도 못 먹겠네. 그럼 아무것도. 아무것도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어떡해. 그러면은 그 교수님 오염된 농경지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뭐 정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 정화가 되긴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연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키운다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완두콩을 깨끗한 토양에 심어봤는데 거기서 새로 나온 완두콩은 어땠을까요? 안 설마. 깨끗했을 것 같아요. 설마 유전이 되는 거야? 다음 세대로.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어요. 식물이 한 번 미세 플라스틱 노출되면 토양과 상관없이 어미 세대 식물을 통해서 후세대 식물에게 대물림되는 현상까지 확인이 된 거죠. 진짜 소름이다. 와. 결국 새로운 땅에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어떡하지, 진짜? 그런데 이렇게 땅 위에 쌓일 대로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영향은 토양 오염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비와 바람 등에 의해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강의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와. 특히 강에 꼭 필요한 존재인 이 생물에게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할 수 있는데요. 이 생물은 뭘까요? 네? 강해? 프랑크톤인가? 네, 사진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물벼룩입니다. 아, 불배로. 벼룩같이 생겼는데. 무슨 물벼룩이 있는 곳에 형광색 미세 플라스틱을 풀어봤거든요. 실험 결과 어떻게 됐을까?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어머 어떡해. 뭐예요? 왜 이렇게 네온처럼 빛나지? 물벼룩의 생식기관, 소화기관, 알주머니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모두 침투했습니다. 와 세상에. 심지어 아래 83%가 죽어버렸거든요. 어떡해. 물벼룩의 개체 수가 감소한다면 강의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물벼룩이 없는 하천은 죽은 하천이랑 다름이 없어요.
아유 진짜 이걸 참. 윤서희 씨, 우리 미세 플라스틱이 안 가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는 구름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네, 구름이요? 구름 안에도 있다고 하는데 구름을 조사하셨어? 이제 후지산 근처에 있는 구름에서 샘플을 채취했는데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었고 합성 고무 성분도 발견이 됐다고 해요. 1리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최대 13.9개까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름에 있다 보니까 대기 중에 떠다니는데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북극에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이 섞인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눈이 내린다. 네, 지금 여기도 미세 플라스틱 있나요? 있죠, 너무 많을 있죠, 것 당연히 같은데. 있죠. 아, 모든 곳에. 너무 충격적이다. 이렇게 땅과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 몸으로. 네, 맞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이 불러온 저주의 마지막은 인류 위협입니다. 쓰레기를 버린 인간에게 되돌아와서 그렇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 우리가 뭐 업보죠, 뭐 업보. 네, 사람과 동물, 환경의 건강은 원 헬스라고 해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명언이네요. 생태계 공통체 중 하나인 사람 또한 결국 플라스틱의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바다에선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플랑크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이 플랑크톤을 물고기가 잡아먹고 먹고 그 물고기가 결국 우리 우리 식탁에. 밥상에 오르게 되는 거죠. 물고기 그만 먹어야겠네. 야 소가 그 아까 플라스틱 옷 90kg 먹은 거 못 봤어? 상추도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어류는 물론이고 굴, 홍합, 심지어 조개를 소금에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어요. 소금에도요? 네. 소금 우리 음식에 다 뿌리잖아. 아니, 소금에도 되면. 네, 그냥- 바닷물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이 돼 있으니까 바닷물로 만드는 소금에서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토양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도 물론이고요. 우리의 주식인 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밥도 못 먹겠네, 이제. 굶어 죽겠네. 음식이 늘어나고 있어. 그냥 살지 마. 야 못 살아. 내가 어떻게 봤을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하죠. 와. 그래서 한 달이면 칫솔 하나를 먹는데요. 칫솔이 한 20g 정도 되는데 그럼 1년에 12개씩 먹는 거예요? 칫솔 12개씩 먹는 거예요. 그 미치겠다. 플라스틱 칫솔을. 때. 그러면은 해가 갈수록 몸무게가 늘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몸무게 안 배출이 늘어. 되겠죠. 네? 미세 네, 배출이 플라스틱이 되는- 아 대변으로. 배출 우리는- 대변 우리는 대변으로 나가니까. 네, 입으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이 되는데요. 한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 정도 되는 것들은 저희 대변으로 현재 배출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몸에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숨을 쉬면 100이면 숨을 뱉을 때 약 25%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한 75%는 우리 몸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좀 많이 쉬면서, 쉬어주세요. 네. 여기 안에가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숨을 쉬면 숨을 최대한 많이 쉬어주세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 안에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폐와 창자, 혈액 속에도 있습니다. 비록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플라스틱은 몸 안에 존재합니다. 네, 들어보니 어떠세요? 아, 정말. 요즘 장난감이 돼가고 있네요. 진짜 그러네요. 점점 이 몸이 장난감. 인체가 플라스틱화. 플라스틱화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무섭네요. 그럼 그 우리 몸속에 계속 지금 축적되고 있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장기 속으로도 막 침투하고 막 그러나요? 에이, 설마요. 아까 폐랑 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아니겠지. 폐랑 창자 막 이렇게. 네, 맞아요. 2018년 오스트리아의 연구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각각 국적이 다른 8명의 사람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모두 플라스틱 랩으로 포장된 식품을 먹게 하고 네. 페트병 생수를 마시게 해봤는데요. 네. 이후 대변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전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어요. 이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 소화 기관에까지 침투했다는 걸 증명한 그러네. 그런 첫 사례였죠. 아니, 우리가 장이나 막 이런데. 근데 우리 항상 들어가잖아. 먹는 것들이잖아요, 저런 것들이.
아 근데 한 번 먹었는데 저렇게 바로 나올 정도면 이후 여러 연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은 사람의 혈액이나 혈전에서까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와 혈액이 흐르고 혈액은 좀 있겠죠. 그런데. 야, 특히 페트병의 경우 1리터 생수에서 약 24만 개의 미세 나노 플라스틱이 검출된 바가 있는데요. 24만 개? 네. 심지어 뚜껑을 열고 닫을 때마다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야 우리 엄마 그거 달고 사시는 것 같던데. 아, 이제 물도 못 먹겠네 이제. 아휴, 안 되겠다. 한 모금 해. 진짜 짜증나네. 야, 한 모금 해. 아, 짜증나네. 이제 이거 준비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교수님 그러면 이 몸속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동물 실험을 통해 그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어오면 이물질로 존재하면서 먼저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쥐의 장에서 장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장의 표면이 손상된 거죠. 상처가 나는 건가요? 미세 아니면은 플라스틱이 거칠기 때문에 장 손상이 되고 심하면 장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실험 결과는 임신한 쥐에 미세 플라스틱을 2주간 먹인 후 태어난 새끼쥐가 생후 4주 후에 자폐 스펙트럼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새끼쥐의 뇌 조직을 확인해 보니 미세 플라스틱이 파편 형태로 쌓여 있었던 거죠. 유전적 연관성까지 발견된 겁니다. 후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와, 말도 안 돼. 야, 큰일 났다.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아이고. 아, 뭐 이게 돌고 돌다 보면 거기까지 가겠지. 이건 뭐 배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와. 그런데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플라스틱이 인간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 아직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플라스틱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첫 세대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개발한 사람 이름 뭐였죠? 베이클라이트? 베이커리? 그분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겠지만 인류에게 좀 큰 시련을 주셨는데요. 아, 또 없으면 또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뭐 인류가. 만드실 때는 또 이렇게 제약이 될 줄 어떻게 아셨겠어요. 맞아. 네, 그냥. 맞아요. 네. 플라스틱은 인류가 만든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지만 그걸 잘못 사용한 거는 사실 사람들이죠. 아휴, 너무 무분별하게 쓴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박신희 씨가 아무래도 이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을 만한 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실천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좀 소개하고 싶은 거는 그 액체 세정제 있잖아요. 대신 고체 세정제를 사용하는 거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제일 큰 장점은 플라스틱 용기가 안 나온다는 거. 아, 네, 액체 세제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머리를 이제 고체 그 옛날 빨래 비누 하듯이 이렇게 감다고요? 감고 린스도 그렇게 나와요. 맞아. 고체 린스도 샴푸가 고체 고체 린스로. 린스. 예. 제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걸 행복한 만큼 실천하세요라는 말을 진짜 자주 하거든요. 그게 내가 행복을 느끼는 만큼 그렇지만 오래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그래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